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오늘은 드라이브 스루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전국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는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한국이 최초죠? 그렇죠. 중국인들이 보면 항상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최초라고 우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검사법 정말 최초입니다. 좀 사정을 달면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4대 발명품이 중국에 나왔는데 꽃을 피운 건 다 다른 지역입니다. 결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젓가락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을 가장 예민하게 다루죠. 쇠젓가락을 씁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누가 처음 들었는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뭐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도 햄버거나 커피숍이 제일 먼저 이용했으니까 어쩌면은 미국이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원이죠. 그 기본적인 말상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김진영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이 상황에 맞게 제안서를 새로 만들었고요. 네. 이걸 대구 칠곡병원의 손진호 원장이 현장에 최초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드라이브 스루가 전혀 뜻밖의 용도로 쓰인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즉흥적 기질이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즉흥성, 신바람, 빨리빨리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드라이브 스루를 설명하는데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즉흥성, 신바람, 빨리빨리 이 세 단어 모두 사실 정서적인 뿌리를 가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막 흥이 나고 흥이 나야 또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속도가 붙잖아요. 그런 특징이 우리 음악에 강하게 드러납니다. 국악. 국악의 가장 큰 특징을 즉흥성으로 꼽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퓨전그룹 이생이라는 분들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네. 한 연주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양음악은 코드 진행이나 구성력이 확실하다. 그 갖춰진 구성 안에서 국악 선율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음을 다루는 기술이 사뭇 다르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 국악의 즉흥성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심상건 선생입니다. 이 한 학생이 이분한테 산조를 배웠는데 배운 내용이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날 연주하면 신명인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네. 그래서 화가 난 제자가 선생의 연주를 멀리 녹음해놓고 다음날 이제 또 제자가 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선생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앞에서 녹음기를 딱 틀었습니다. 방금 연주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신명인이 이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건 어제 소리지 오늘 소리가 아니야. 그건 어제 소리지 오늘 소리가 아니야.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어제의 드라이브 스루는 햄버거 집이었지만 오늘의 드라이브 스루는 다르다. 코로나19 검사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즉흥적으로 변형을 한 거죠. 그 판소리 중고제 명창 중에 이동백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의 제자 중에 선생으로 모시면서도 이동백을 왜 명창이라고 하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 어느 잔치집에서 이동백 선생이 심청가를 부르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청가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백 선생이 앉은 자리에서 심청가를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 현장 분위기에 곡조를 맞춘 거겠죠. 그 제자는 당연히 이제 명창 이동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판소리의 즉흥성과 독창성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자기 곡을 완전히 새롭게 전혀 다르게 부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즉흥성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에 대한 태도, 음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성적인 태도를 비교적 일찍 서양에 알린 인물이 윤희상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음이 수평 혹은 수직으로 무리를 이루고 조합됨으로써 의미를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각각의 단음이 음악적 현상입니다. 음 하나하나가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창재 선생도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클래식을 전공했거든요. 네.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서양 음악에서 하나의 음정은 하나의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음계를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 음정을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정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송창식 선생님은 삶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독특한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음악에도 좀 나름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인터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사람의 말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식임새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식임새. 예, 식임새는 이 사전적으로 한국 음악을 한국 음악답게 하는 중요한 미적 특질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한국 음악에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근원적인 요소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이 말한 하나하나가 고유한 생명력을 가진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특한 창법으로 음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노래에 적용을 하면. 식임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요성, 전성, 퇴성, 추성을 비롯한 포괄적 개념의 농, 그러니까 음을 가지고 희롱하고 가지고 노는 것. 이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음들이 하나의 개체처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것들이 한국 음악을 한국 음악답게 하는 요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민요나 판소리, 뭐 최근에 트로트까지 다른 나라와 발성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음을 고립된 점으로 남겨두지 않고요. 강렬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에 무수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처럼 음과 음 사이도 복잡다당하고 예측 불허한 작용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창의성과 즉흥성이 생겨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어야 창의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민요하고 트롯이 가장 뚜렷한 예가 됩니다. 트롯은 심지어 부르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음악적 기질, 한국인의 성정이 코로나19라는 사태에서도 적절하게 발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햄버거 먹으러 가면서 경험한 드라이브 스루를 검진에 적용하고요. 소주 공장에서 소독용 알코올을 만들고 또 사람 수송이 어려워진 항공기를 화물 운송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실행해 가는 것이 우리 조상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음을 개성적이고 독창적으로 다루는 것과 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코너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인데 듣고 보니 음악적 개성, 한국인의 기질 그리고 뭐 이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요즘 재난 극복 방법과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이어서 뭐 듣고 싶은 트로트 있으실까요? 18세 순위 이찬원 대구 사람이니까. 이 사람 또 위로 멘트도 하고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고향 대구 경북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응원한다라고 최종 소감을 말하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8세 순위 들어보겠습니다.